안녕하세요. 설계과제 최종 발표를 맡게 된 타임이즈 골드주의 조장 정재호입니다. 저희는 전동 킥보드 2인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도출 과정, 그리고 아이디어 구현, 그리고 아이디어 기대 효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도출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2017년부터 전동 킥보드 수요가 증가하였고 많은 관련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이제 급증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운행 사고가 6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 핵심 문제, 즉 운전 미숙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인 이상 탑승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2인 탑승의 경우 운전자의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어 실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도로교통법 제50조 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상용화된 것들은 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왼쪽 화면과 같이 있는데요. 이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킥보드의 기울기, 속도, 방향 등을 감지하여 급출발을 방지하고 넘어짐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여 충돌 방지 및 경고 시스템을 구동합니다. 그리고 저유선 센서를 통해서 전방거리를 측정하여 경고 시스템을 이제 구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통법과 처벌 강화,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 기업의 안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이제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에도 전동 킥보드 사고율은 줄지 않고 3년간 사명만 이제 55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 기업에서 핵심 원인인 2인 탑승을 이제 금지하는 기술 적용 선례가 없었고 다중 탑승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므로 2인 탑승이 계속 지속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사고 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존 기술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인 탑승을 이제 방지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저희가 처음으로 낸 것은 아닌데요. 이제 다른 대학교, 홍익대 그리고 광주대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캡손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제 홍익대와 광주대의 캡티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2인 탑승 감지 시 이제 바로 킥보드 작동을 이제 중지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동을 중지한 위치가 주차 불가 구역이라면은 그 안전 시스템은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법하는 시스템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유킥보드 앱에서는 주차 불가 구역,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 혹은 정부에서 이제 지정한 이제 주차 불가 구역에서는 주차가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2인 탑승이 감지됐다고 바로 멈추면은 이 시스템은 이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법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센서 오작동이 발생하면은 이제 달린 전동 킥보드가 이제 급제동하여서 오히려 추가 사고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제 개발 목표로 전동 킥보드 앱에서 2인 이상 탑승 여부를 감지하고 2인 이상 탑승 시 이제 경고 시스템을 이제 발동합니다. 이건 이제 바로 이제 자동 킥보드를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고음을 줌으로써 탑승자에게 이제 경각심을 줍니다. 그리고 누적 경고 3회 이상 시 전동 킥보드 어퍼를 이제 차단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할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선례를 이제 적용을 하여서 사용자가 향후 2인 탑승을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고 추가 피해를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보로 2인 탑승자의 이제 닉네임, 위치, 날짜, 킥보드 번호를 전송하여서 2인 탑승 시 벌금 4만 원이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게 이제 과태료의 법적 자료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이제 법의 구속력을 이제 강화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기존 기술과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안전 시스템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안전 시스템의 목적이 넘어짐 방지 그리고 충돌 방지이고 그리고 타 대학의 이제 캡톤 디자인은 2인 탑승 방지가 목적이었지만은 저희의 새 아이디어는 2인 탑승 방지와 법의 구속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0조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은 하지 않았고
이제 타디아 캡틴 했고 이제 저희 아이디어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이제 기존 기업은 이제 지켰고 타디아 캡틴 이제 무시했고 이제 저희의 새 아이디어는 이제 둘 다 지키게 됩니다. 둘 다 지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새 아이디어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제 실제 공유 킥보드 이용 알고리즘 기반에다가 이제 안전 시스템을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가된 점이 있는데요. 다중 탑승 감지 시 자동으로 휴대폰에서 이제 경고음이 이제 울리게 하고 그리고 누적 다중 탑승 3회 시 자동으로 다용 사용 시 앱 사용을 차단하고 경찰 서버로 이제 증거 자료를 이제 전송하는 점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2인 탑승 감지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전 센서의 경우 1인 탑승 시 이제 3개에서 4개의 발판이 눌리고 2인 탑승 시 7에서 8개의 발판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앞전 센서 중에서 6개 이상 인식되면은 2인 탑승으로 간주하도록 이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는 이제 신발의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요. 1인 탑승 시에는 이제 2개 이하의 센서에서 감지가 되고 2인 탑승 시에서는 이제 4개 센서 이제 모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장애물 센서 모두 감지 시 2인 탑승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이 2인 탑승 감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oT 연결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연결성에서는 앱과 전동 킥보드 아두이노 경찰 서버가 서로 정보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에서는 킥보드에서 2인 탑승 감지 시 자동으로 앱에서 경고음을 내며 누적 경고 3회 이상 시 자동으로 다음 앱 사용을 차단하고 경찰 서버로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떤 킥보드로 이제 위법을 했는지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서 탑승자에게 경고음으로 안전 경각심을 제공하고 경찰에게 과태료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법의 구속력 강화를 제공하여 안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제 제작 과정은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예산과 이제 시간 문제로 이제 2대1 스케일 다운을 하는데요. 먼저 프레임과 모터와 바퀴를 결합하고 모터 드라이버를 구동시킬 건전지를 연결하고 그리고 손잡이는 이제 스위치와 이제 청색 LED, 적색 LED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연 인형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전 센서와 이제 발판을 제작해서 결합을 하였고 적외선 장애물 센서를 이제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배선을 하고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제 2개의 아두이노를 쓰는데요. 이제 앞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뒤 앞전 센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전 센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기선 4개를 확인하고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와 그리고 LED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앱 같은 거에도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는데요. 먼저 로그인 화면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을 저장합니다.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을 저장하고 값이 맞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하면은 로그인 하였을 때 기존의 누적 경고 횟수를 확인 가능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전동 키보드와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코딩은 스크린이 초기화되었을 때 로그인했던 이름을 화면에 띄우고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누적 경고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누적 경고 3회 이상씩 차단 화면인데요. 블루투스 연결 화면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할 때 누적 경고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로그아웃이 되도록 유도하는 이제 화면입니다. 이제 동작 화면은 블루투스 연결을 성공하면 동작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작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전동 킥보드에 이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 해당 계정의 이름과 누적 경고 횟수를 이제 보여주고 작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 텍스트로 이제 비긴의 B를 보내게 됩니다. 주행 화면은 주행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GPS로 현재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가 증가하게 됩니다. 2인 이상 탑승이 감지되었을 때 경고 횟수가 늘어나며 2인 이상이 감지되어 경고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경고 횟수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작동 종료와 결제 버튼을 누를 시 현재 위치가 이제 주차 불가능한 위치면은 이제 종료 버튼 눌러도 작동 종료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W 워닝이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은 경고음이 나고 경고 횟수가 1회 증가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고 경고 횟수가 3회가 되면은 자동으로 닉네임, 현재 위도와 경도, 현재 날짜가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만약 작동 종료를 했을 때 GPS로 읽은 현재 위치가 이제 태화강역이면은 현재 위치는 주차 불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에선 주차가 불가능하기에 이 법률을 지키기 위해 이제 예시로 태화강역을 이제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저희가 직접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제 화면입니다. 주행 시간 곱하기 2만큼의 가격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현재 위치의 위도와 경도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전체 시연 영상 먼저 1인 탑승 시에 정상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아까 한 회원가입으로 이제 로그인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럼 전동 킥보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연결됐고 이제 작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파란불이 이제 켜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작동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연 인형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찍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이제 작동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터가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급 출발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제 보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 종료를 누르면 이제 붉은색 LED 가 들어오고 이제 초기 화면 들어가면 이제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2인 탑승 시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찰 서버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아까와 같이 로그인 한 다음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작동을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고 시스템이 발동이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경찰 서버로 이제 법적 자료를 증거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고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장면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경고 3회 이상 시 이제 작동을 시작했을 때 이제 3회 이상이면 이제 어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대 효과는 전동 킥보드 사고율 감소이고 안전한 모빌리티 문화 형성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정부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핵심 문제로 삼는 2인 탑승을 이제 금지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인 탑승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2인 탑승 문화가 계속되고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경찰 서버에 법적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 킥보드 회사에서 기존의 타대하게 캡디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 즉 급제동으로 인한 추가 사고 발생 위험을 앱을 이용한 삼진 아웃제로 이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디어는 실제 공유 킥보드 알고리즘과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고 기존 공유 킥보드에 센서만 추가하고 앱만 조금만 변형하면 되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앱에서 이제 본인이 위법을 얼마나 했는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2인 탑승 시 경고음을 이제 청각적으로 들려주기에 탑승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사고율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Q&A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격 기준이 이제 시간인 이유는 실제 공유 킥보드 가격 책정이 시간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분당 100원이기에 1초에 약 2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이제 경찰서로 보내는 이유는 이제 한국은 이제 동명이인 문제가 있기에 이제 중복이 되지 않은 닉네임을 보내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번호를 이제 경찰서로 이제 보낸 이유는 공유 킥보드 회사가 여러 개고 그리고 회사마다 킥보드 고유 번호가 다르기에 전동 킥보드 번호로 이제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향후 법적 문제, 즉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제 제조 불량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제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타임이즈 골드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